안녕하세요. 노타인진입니다. 흉추 황색 인대고라 재수술로 보는 고라 제거에도 고라는 계속 자란다입니다. 후중 인대고라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고라를 직접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수술로서 경추인 경우에 전방 유압술이 고라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수술이고, 황색인대 고라는 후궁 절제술을 통해서 고라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로 모든 황색인대 고라는 고라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우리는 고라를 제거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고라가 다시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수술 후에도 고라 조직이 있어서 다시 고라는 자랄 수 있습니다. 후종인대 고라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병으로서 수술적인 방법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고라가 자라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고라를 한번 제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고라가 자라서 신경을 누르기까지는 보통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드물 뿐입니다. 다음은 제가 흉추 황색 인대고라 CT 영상을 통해서 고라 제거 수술을 받더라도 고라가 다시 자란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가 CT 영상이나 MRI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그림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 같은 모양을 볼 수가 좀 없습니다. CT 영상을 보시면 단면도로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를 합쳐 놓은 것이 이렇게 사파이 한 장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CT 영상을 보실 때는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CT 영상의 흉추 CT라는 것은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추나 요추는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요 뼈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뼈가 보인다는 게 바로 이게 흉추 C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갈비뼈가 12개 있고, 그래서 흉추가 12개가 됩니다. 이 단면도는 그 척추뼈의 하나의 단면도로서, 황색인대는 이렇게 후궁 쪽에 붙어 있어서 후궁뼈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절개를 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황색인대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황색인대는 좀 제거가 쉬운데, 후종인대는 이렇게 중추신경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수술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황색인대의 역할은 짧고 두꺼운 인대로서 척추뼈를 강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만곡을 유지하게 하는데, 만약에 황색인대 고라로 후궁 절제술을 받게 되면 이 황색인대도 같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지지하던 인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보통 유압술을 하는데, 흉추에 대해서는 좀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 유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뒤에 황색 인대가 없기 때문에 좀 가만히 서서 있는 동작을 오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은 흉추 황색 인대 고라가 이렇게 새카만 부분을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고라가 자라면은 이렇게 신경을 누르게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이 중앙을 눌리게 되면은 하체 쪽에 우리가 힘 빠짐이나 보행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맨 위에 사진은 이게 정상인의 CT 영상으로서 이걸 사파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척추관이 동그랗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대는 뼈가 아니기 때문에 CT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고라 CT 1과 2는 그 정상인 뼈의 안에 이렇게 고라가 자라게 되면은, 고라는 뼈이기 때문에 CT 영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색은 정상적인 우리 척추뼈의 구조이고, 이 새카만 부분이 이 고라 부분입니다. 고라 CT2에서는 좀 더 많이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궁 절제술은 이 그림에서 같이 바로 전 그림에서 요 후궁뼈를 제거를 먼저 하고 그 안에 있는 이 후궁뼈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요 고라가 보이게 되죠. 이 고라를 다 긁어내서 누르고 있던 고라를 제거하게 되면 이 눌렸던 신경이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수술 전의 단면도로서 후궁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고라가 되어 있습니다. 수술은 이렇게 여기를 절개를 한 다음에 후궁뼈를 제거를 하고 이 고라를 완전히 제거해서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궁 절제술은 이 척추뼈의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마디를 하는 경우에는 척추의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라라는 것이 참 눈에 보이는 걸 다 제거를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으로 숨겨져 있으면은 이렇게 안으로 신경 안에 이렇게 박혀져 있으면은 요 제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더 많이 파 들어갔다라면은 요 고라는 제거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완전히 요 가지신경종을 누르지 않는 이상 요거는 좀 제거를 못 하는데 만약에 이걸 완전히 누르게 된다면 또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이제 단면도에서는 크게 보이지만 가지신경을 완전히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CT 영상을 통해서 지금 추이를 한번 보이는 건데 이게 1차 2020년 3월 수술 전의 CT 영상이고 수술한 다음에는 바로 CT 영상이 없어서 그 비교할 영상은 없습니다. 다만 그 1년 6개월 뒤에 이렇게 흉추 CT를 촬영했을 때 이때 보면은 다시 자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로 열어놓은 게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1년 6개월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자랐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 사실은 2021년 12월에 경추 재수술을 했습니다. 경추 재수술 후에 왜 흉추가 이렇게 갑작스레 고라가 심각하게 자랐는지는 사실 1년 6개월 뒤에 이때 촬영은 발견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증상이 없었고 흉추의 다른 부위가 또 고라가 자라기 위해서 그 촬영을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자란 것을 그때는 확인을 못했죠. 그리고 6개월 뒤에 힘 빠짐 증상이 있어서 다시 MRI를 촬영했는데 이때 보니까 그 3년 전에 3년 6개월 전에 수술 받았던 이 부분에 고라가 확 자란 겁니다. 이, 이 사이에는 사실 경추 재수술 외에는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했었고 뭐 다른 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수술 후에는 바로 CT 촬영을 해서 수술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단은 2024년 1월 재수술을 한 후에 1년 뒤 12월에 다시 촬영했을 때는 뭐 크게 다시 자란 것은 확인했을 때 없었습니다. 일단은 고라라는 거는 한번 제거를 했다라고 해도 고라는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게 반드시 재수술해서 이게 잘한 것인지는 사실은 제가 2017년도에 경추 수술을 했었고 그 사이에는 그 경추 쪽에 많이 자랐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경추 수술 후에는 수술 때 사실 흉추도 봤었거든요. 이때는 흉추 이 고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뭐 그때 흉추 촬영한 영상은 없고 MRI 영상을 보면 그렇게까지 눌리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2017년도 요 앞에 2017년도 경추 수술 뒤에 이쪽 고라가 흉추 쪽 고라가 더 많이 자란 요인은 된 것 같은데 확실하게 뭐 알 수는 없죠. 아직까지 후중인대구라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영상적으로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뭐 3월에 수술하고 제가 2020년도에는 11월에도 요추 수술했는데 그때
그때 수술하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고라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꼭 수술 후에 고라가 확 자란다, 뭐 수술 때문에 확 자랐다라고 또 결론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후중인대고라와 황색인대고라를 5번 수술받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생각들과 일본 연구 결과가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후궁 성형수를 2017년도 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은 뭐 경추 수술에 대해서 재수술은 절대 없다. 그 다음에 흉추도 죽기 전에 한 번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유추하고. 그러나 그 말들이 다 좀 믿을 수 없는 말이 됐죠. 왜냐면은 경추는 4년 만에 재수술했고 흉추와 요추는 3년 만에 수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 의사에 대해서는 실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4년 만에 재수술을 받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관련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 비율이 10%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연구 자료에서는 이런 자료를 찾기 힘든데 개인적인 발표 자료를 통해서 6에서 10% 정도로 이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는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궁 절제술 이후에도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찾지는 못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전방 수술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그러나 이거는 뭐 아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예측 자료입니다. 그리고 경추 후중 인대 고라를 직접 제거하는 전방 유압술 이후에 다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가? 아직까지 신경까지 압박하는 경우는 확인은 못했으나 전방으로 고라 제거 수술을 받은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CT를 통해서 고라가 다시 자란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환우의 그 컨설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후방 수술에 비해 재수술 비율은 현저히 낮을지라도 재수술의 경우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후종인대 고라이 종으로 자라는 평균 크기는 1년에 0.2에서 0.4mm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찾다 보니까 0.8mm, 뭐 4mm, 7mm까지 자란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4mm, 7mm는 말도 안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흉추 황색인대고라 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제가 1년에 7mm까지 자라는 걸 보고 이게 잘못된 자료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어떤 환우에 따라서는 1년에 7mm까지도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척추관 지름을 보통 15mm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자료에선 12mm에서 15mm 사이로 이야기하고 있고 흉추는 10m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관의 60%까지 고라가 자랐을 때, 그러니까 60%라면 15mm 척추관 지름이 환자가 9mm까지 자랐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이때는 수술을 하는 것을 모든 의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척추관을 가지고 있고 40%인 한 6mm 정도 자랐을 때 이때 증상이 없다라면은 이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본 연구 결과에서는 일단은 40% 정도에서 6mm까지 자랐다고 해도 CT 영상으로 보면 상당히 크게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좀 결정을 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일부 뭐 예방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림이나 뭐 시림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림이나 시림 증상이 있어도 뭐 40% 정도 차여 있을 때는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그 일본 연구 결과인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면
좀 저림이나 시림과 같은 증상만 있다라면은 좀 더 많은 의사를 만나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수술 후에 고라 자라는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는데, 이 현저히 빨라진다는 것은 일본 연구 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 영상을 확인하면서 실제 수술 후에 좀 빨라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하고 나서 만약에 더 빨라졌다라고 했을 때 그걸 뭐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어떤 환자에게서 빨라지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의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황색인대 고라 후궁 절제술 후에 재수술 비율은 얼마나 될까?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환우로서 자료를 찾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도 저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우들이 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고 두꺼워진다라는 그 인터넷에 보면 가장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후종인대 석회화의 설명이지, 만약 제가 1차 수술에서 황색인대 제거했고 남아있던 고라를 제거했는데 인대가 없는데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고 두꺼워진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 된 겁니다. 이는 이미 1963년도 일본 교수가 사체를 부검해서 고라증은 고라 조직에 의해서 고라가 자라는 것으로 이미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후중인대 석회화와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후종인대 고라를 후종인대 석회화로 알고 있어서, 뭐 칼슘인가요? 인대 침착이 돼서 뼈처럼 단단하게 생각된 굳어진다는 인대 석회화로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인대 석회화의 경우에는 인대를 많이 쓰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칼슘 침착이 심해져서 더 두꺼워진다라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뭐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후종인대 석회화로 잘못 알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재수술을 받을 일이 없었겠죠. 제가 재수술을 했다는 거는 이 후중인대 석회화, 그러니까 인대가 없는데 어떻게 두꺼워지겠습니까? 그거는 고라에 의해서, 고라 조직에 의해서 고라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설사 고라 조직을 완전히 눈에 보이는 걸 다 제거한다라 해도 고라는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병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자꾸 후종인대 석회화로 아셔가지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후종인대고라, 황색인대고라에서 고라가 느리게 하는 방법이나 빠르게 하는 동작이 있나요? 특히 빠르게 굵어지는 것들이 인대를 많이 써서 그렇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후종인대 석회화입니다. 절대 후종인대 고라는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후종인대 고라에서 신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하는 것은, 이미 그 척추관이 좁아졌기 때문에 심하게 꺾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더 압박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고라가 더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그 동작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종인대 석회화와는 별도로 후종인대 고라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후종인대 고라에 대해서 뭐 고라를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는 약이나 음식 동작 등은 전혀 없습니다. 고라의 역학조사로 비만이나 당뇨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다이어트를 한다 해서 고라가 빠르거나 느려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당뇨 등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
당뇨와 다이어트 등은 이게 그 수술 후에 합병증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권하는 것이지, 고라를 늦추거나 빠르게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운동은 고라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척추의 구조를 변경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여러 부위에 의해서 그 보통 자라기 때문에 수술 후에 뭐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많고, 일상생활을 어떤 경우에는 그 부위가 굉장히 넓은 경우에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운동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라는 것이, 운동을 무진장 한다 해가지고 고라가 느려지거나 빠르게 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라 환우들이 고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서 제대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땅 엔지니어였습니다.